이러면서 여자가 친구가 자꾸 나오라고 해서 나가기 싫은데 집 앞에서 보자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그럼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 거거든. 사귀기 전에 서로 알아가는 구간에 있다 보면 얘는 우리가 썸이라고 생각하나? 그냥 친한 건데 나 혼자 오버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생겨요. 지금부터 썸이다 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체 여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해 왔잖아.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빠방! 첫 번째, 과거 묻기. 사실 여자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지만 봐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눈치채는 게 가능해요. 전에 여자들이 남자한테 빠지는 과정은 관심, 호감, 애정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한다고 했었잖아. 여기서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 묻는 결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여자들이 여러분한테 관심 정도만 가지고 있을 때는 주로 그럼 어떤 영화 좋아해요? 술은 자주 먹는 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평소 생활 패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으로 자기랑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서 마음이 조금 더 커지잖아? 그럼 뭐 하고 있어? 뭔 말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이전에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묻는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마음이 살짝 더 커지면서 지금 호감 있는 남자가 뭘 하는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랑 사귈 정도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너와 내가 알기 이전의 과거를 묻는 질문이 툭툭 나오기 시작해. 대학교 때 얘기라던가 예전에 친구랑 손절한 썰에 대해서 묻는다거나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얘기가 나오게 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대화로 시점을 파악할 때는 꼭 질문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의 전반적인 시점을 봐주는 게 필요해. 예를 들어 여자가 나 학교 다닐 땐 CC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은 해볼 걸 그랬다. 재밌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다면 여기에는 그때 너의 생각은 어땠어? 너는 그런 경험이 있어? 라는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질문이 없어도 티키타카 하는 시점이 여러분과 그 사람의 과거로 맞춰져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대화의 시점을 봐줘야 되는 거야. 어쨌든 이런 말을 하는 건 서로 알고 지낸 시간 말고 자기가 몰랐던 여러분의 다른 시간대를 공유하고 싶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여자가 이 정도까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벼운 호감은 넘어간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연애까지 생각할 관계나 감정이라는 거죠. 딱 대화의 시점만 보면 감정이 보이잖아. 이거 안 어렵잖아요, 그지? 카톡으로도 된다고. 두 번째, 장난의 온도차. 소개팅처럼 아예 각 잡고 남녀로 알아가는 만남을 제외하고서는 서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말 좀 트고 친해지면서 서서히 관계가 발전되는 게 정석적인 흐름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친해지는 구간에서 장난이나 농담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여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걔가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가 구별이 가능해. 여자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남자가 장난을 치면 그게 흔히 말하는 극혐인 장난이 있잖아. 벌콕 장난이나 뭐 머리 흐트러트리는 장난이라 하더라도 속으로 얘가 내 머리 만졌어. 뭐지? 이거 왜 만진 거지? 날 친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희망 회로가 돌아가느라 뭐야 하지 마. 이 정도밖에 못하게 되거든. 기분이 나빠질 틈이 없어. 웬만한 장난해도 싫은 듯 좋은 것 같은 리액션만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관심 없는 남자가 자기 혼자 친한 척 이런 장난을 친다? 그럼 아까와 같은 희망 회로가 안 돌아가니까 뭐야 나 이런 거 싫어해. 급싸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난으로 수작을 부리는 그 행동이 킹받아서 참을 수가 없게 되거든. 만약 여러분이 장난을 쳤는데 우리의 짱녀한테서 이런 싸한 반응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장난이 심했었는지 내가 혹시 선을 넘어서 썸붕이 난 건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은 장난을 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장난이 문제인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야.
아프지만 이게 사실이야. 이때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아, 쌍방썸이 아니었구나. 나 혼자 착각한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눈물 한 방울 닦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울지 마. 뚝! 세 번째. 좀 괜찮아졌어? 아프거나 힘든 상황 얘기하기는 여자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대충 눈치를 챘는데 얘가 나를 썸남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짝남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써먹기 좋아요. 여러분이 고민을 얘기하거나 감기에 걸린 것처럼 뭔가 문제가 생긴 얘기를 했을 때 여자가 바로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하루 이틀 뒤에 그때 말했던 건 잘 해결됐어? 감기 좀 나았어? 하는 상태를 물어봐 준다면 걔는 여러분한테 관심은 있지만 쌍방의 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예전 영상에서 여자들은 관심 있는 남자가 생기면 그 남자한테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아직 아무런 사이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 있는 남자의 생활에 대해서 관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괜히 부담스러운 여자로 보일까봐 막 쫄리고 신경 쓰인단 말이야. 근데 궁금은 하고 알고는 싶으니까 괜히 몇 시간이나 며칠 지나서 눈치 봐가며 여러분의 상황이나 상태를 묻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못하지만 네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이걸 티내는 게 썸이 아닌 상태에서 여자들이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딱 이까지가 표준 범위야.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자들이 썸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아픈 상황을 얘기하자마자 실시간으로 밥은 챙겨 먹었는지, 병원은 갔다 왔는지, 약은 먹었는지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관여를 하게 돼. 잔소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상황에서 나서서 도와주고 잔소리를 하고 챙겨줄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거든. 만약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서 이 반응이 나온다면 걔가 술 먹는다고 했을 때 누구랑 먹기로 했어? 조금만 마시고 들어가 정도는 해줘도 급발진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나 친구가 불러서. 이건 여자라면 다 공감을 할 건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괜히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어하는 이상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노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친구들이 계속 찾는 타의적 인싸처럼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야.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여자들이 아는 일종의 자기 가치 높이기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남자가 생겼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약속을 나갈 때도 친구가 자꾸 나오라고 해서 나가기 싫은데 집 앞이라고 자꾸 보자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인기 많은 나를 자꾸 연출하게 되는 일이 생겨. 그래서 카톡을 할 때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듯이 약속을 가는 것처럼 말하는 빈도가 많다? 그럼 걔가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는 걸 눈치채면 끝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나왔다면 걔가 여러분을 썸남이라고 생각하고 말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의식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니까 어차피 관계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 거거든. 주도권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말한 이건 연애 많이 해본 남자들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캐치하는 포인트인데 우린 이런 빅데이터가 없어도 괜찮잖아요. 내가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지? 오늘 말한 이 네 가지 포인트로 그 여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